안녕하세요. 정원에 부는 바라입니다. 이번에 정월 대보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고 또 어느 지역에는 눈이 왔다 그러죠. 전체적으로 흐려서 아마 그 만호를 보지 못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새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냥 보름달을 보고 국밥을 먹는 걸로 끝났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지신밟기라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북, 장구, 꽹과리 이런 거를 전부 갖고 나와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집 주인은 융숭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뭐 술상도 봐드리고 또 기여금도 내고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오곡밥과 부럼도 먹고 갖가지 나물에 또 저녁을 정말 푸짐하게 먹고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죠. 들큰들큰하고 부드러운 호박꼬지도 맛있고 그리고 쌉싸름한 향이 일품인 도라지도 맛있고 그리고 독특한 향이 나는 아주까리도 좋았어요. 고구마 줄거리도 참 맛있잖아요. 들깨가루에 볶은 토란대도 맛있고 엄마는 무쇠솥에 후딱후딱 볶아내는 그 나물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향기롭고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물을 볶아서 한 김이 나가라고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밑에 쟁반을 놓은 다음에 장독대에 식혀 놓았어요. 그러면 아직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간이지만 모두 일찍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들판이나 언덕배기로 저마다 비장의 모기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집 태우기를 하거나 지불놀이를 하거나 또 깡통 돌리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했어요. 깡통에 구멍을 숭숭 내서 불 붙은 나무 조각과 숯을 넣고 싱싱 돌리면은 노랗게 불꽃이 타오르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모두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었고 그 의기양양한 아이들의 표정과 그것을 보고 경쟁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서로 더 큰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했어요. 신나게 돌리다가 나중에는 허공을 향해서 힘껏 날려버리면 그 캄캄한 하늘에 밝은 별 무더기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그 불꽃이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검은 잠바가 비닐 잠바가 유행이었어요. 바람을 잘 막아줘서 참 좋았는데 불티가 튀면은 숭숭 구멍이 났었죠. 그러면 집에 가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연날리기를 잘했어요. 제 방이나 공터, 언덕 또 그런 좋은 장소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재치 있게 연주를 풀고 당기면서 바람에 연을 날리는 그 동네에서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까마득한 하늘에 팽팽하게 긴장된 연주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기교 있게 잘 날리는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 싸움의 승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연줄에다가 유리가루를 입혔어요. 유리를 빻아서. 그래서 연줄에다 그 유리가루를 입히면 아무리 연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와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연줄로 한두 번만 스치기만 하면 상대방의 막 기세 좋던 연들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거나 밤하늘로 하염없이 허공으로 떠나가 버렸지요. 그리고 또 자치기, 깡통치기가 끝나면은 이제 술래잡기를 했어요. 휘영청 달밝은 밤에는 무서울 것도 없었고 그날 술래가 되는 사람은 보통 새벽까지도 찾아다니곤 했어요. 어느 때는 술래가 지쳐서 가버린 줄도 모르고 뭐 노젓가리 또한 볏짚 속 컷간 외양간 어느 때는 남의 집 화장실 변소 그런 데도 숨어 있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집주인이 화장실을 쓰려고 왔다가 마주치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면 서로 놀라가지고 그 변소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구장이 남자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몰래 숨어서 엄마가 애지중지 길러온 토끼나 닭들을 그 잡아다가 뒷산에서 친구들과 구워 먹고 인심을 쓰기도 했어요. 그날만큼은 그런 뭐 도둑질 그런 것을 그렇게 흉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부엌이나 장독대나 밥과 나물을 해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했는데 친구들도 실컷 다니다 이제 배고파지면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나물과 밥을 커다란 양푼에다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함께 퍼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밥은 진수성찬이 필요 없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남동생은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술래가 이미 돌아간 줄도 모르고 실컷 놀다가 외양간에 숨어 있다가 송아지 곁에서 잠든 동생을 데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날 이웃 아주머니가 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찾아와서 간밤에 닭과 토끼가 없어졌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두런두런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뒷산에서 잡아서 구워 먹었다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나 할 거 없이 가난했지만 그 정도의 장난쯤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었어요. 휘영청 달 밝은 날에 온 고을을 교교하게 비추고 있는 달빛을 보면 정말 신비롭고 상서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두루두루 평안하게 온유하게 달빛을 품고 있는 기분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보름날은 밥을 7번 먹고 12번 나무짐을 해오는 날이라는데 아이들은 온통 노느라고 진을 다 빼버리고 그날 밤에는 여지없이 이불에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녔죠. 작은 키에 키까지 쓰니까 그 키가 땅에 질질질 끌렸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소금을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온 동네가 환하던 정월 배보름 행사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새 깡통을 들리던 그 불씨가 결국은 어느 집 대나무밭으로 옮겨 붙으면서 한밤중에 이제 불이 나고 대나무밭에 불 나면 무섭더라고요. 방송이 나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자다 말고 헐레벌떡 뛰쳐나오고 양동이건 두레박이건 닥치는 대로 갖고 나와서 이제 불을 끈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보름날 저녁을 먹으면 저녁을 먹고 보리밭을 밟으면 풍년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언 땅에 보리들이 이렇게 뿌리가 들떠 있는데 그렇게 실컷 먹고 힘대로 그걸 밟아주니 어떻게 풍년이 오지 않겠어요.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대나무밭을 스쳐 지나가는 수선수선한 바람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달빛이 흐르는 밤에 서걱거리는 갈대밭 속에 그 갈대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월 대월보름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함께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은혜 부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